2011년부터 장재현과 관련된 제가 그 카페에 모은 글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뭐 제가 뭐 기자도 아니고 심층 취재는 안 해봤지만 일단 저 그 약간 조작이라고 오해받는 편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하는 제보는 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1년인데 7년 전에 글은 범인이 이제 이 모든 것은 송선미 때문이다라는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송선미 남편이 최근에 목에 칼에 찔려 죽었지요.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서 그좀 비참하게 죽었는데 너무 그 살해 동기가 그 친척 그 조카라는 걔가 너무 그 살해 동기가 좀 어이없었습니다. 뭐 유산 때문이라 얘기하는데 유산 때문인지 뭐 치정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송선미 이 양반이 팔자가 사납든지 아니면 뭔가 좀 뒤에 구린 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선미는 이명박 시절에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유장호 호야 대표가 독립할 때 자본금을 댄 사람이 송선미 남편이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우석이라는 사람인데 집안에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송선미가 이제 기획사를 차리고 싶던 차에 유장호를 이제 로드 매니저였거든요. 유장호를 부추겨 호야를 차렸고 이후 이제 김성훈이죠. 김성훈 이 양반의 콘텐츠로 회사 이름이 콘텐츠입니다. 연예인을 배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송선미 더불어 이제 이미숙 등 이 4인방이 이 전설의 이미숙 이 사람들이 이제 호야로 이전했다. 근데 이제 유장호는 뭐 그래 뭐 이래 배울 능력이 안 됐는데 아마 송선미의 어떤 작업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자연 역시 더 콘텐츠 시절 유장호의 뭐 섹스 파트너였다는데 뭐 이건 확인된 바 모르겠고 그래서 장자연은 김성훈을 찾아가 결혼하겠다 거짓말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했다. 근데 뭐 그 유장호와 장자연이 사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훈은 흔쾌히 허락했고 계약금이 300만 원이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계약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장자연이 김성훈한테 못 빠져나왔느냐. 위약금이 1억이라 했는데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위약금이 1억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냥 계약금 300에 뭐 이래 500만 원 내고 뭐 허락을 했다네. 근데 이 과정에서 김성훈은 장자연에게 출연했던 뭐 CF를 모두 내렸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이제 꽃보다 남자에서 빠지면서 그 악녀 3인방도 함께 하차했다. 근데 이제 호야를 옮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꽃보다 남자 하차하면서 우울증이 시달리고 이때 만일의 사태를 감안해 장자연은 꼬드겨서 유서를 작성했고 그 유서가 지금 우리가 보는 유서입니다. 근데 장자연은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했다는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 쓴 사람 이야기. 그리고 장자연과 김성훈은 유장호에게 음악이 이용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글 쓴 사람은 김성훈을 약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송선미가 모든 게 범인이다라는 관점의 글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읽으세요. 그래서 김성훈은 호모라는 점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김성훈은 뭐 남자 그 모델을 성추행해가지고 실제 막 조사받고 이랬습니다. 버클리 이런 게 뭐 돈 많고 이런 문제가 하여튼간에 그래서 아무튼 뭐 남자 패션 모델 성추행 해가지고 뭐 회사 이름도 바꾸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모두 아는 장씨 유가족은 호야의 유장호를 고소했었지요 그때.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송순비 말 믿고 일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뒤집어 쓰니까 기자회견 준비하고 근데 그때 이제 서세훈이 나오네요. 참 이 양반은 참. 하여튼 서세훈 뭐 목사 된 사람 있죠. 마누라 때린 사람. 그래서 이제 서세훈을 시켜가지고 유를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KBS가 끼네요. 그 당시에 이제 제보를 받은 사람이 이제 CBS의 김대호 기자인데 김성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김 기자가 이런 내용을 퍼뜨린 것 같고 근데 KBS가 그냥 뭐 이런 거 우연찮게 알게 됐다라고 좀 보도해달라. 근데 KBS가 이 사건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KBS 사장에는 KBS 위에서는 신영철 사건을 이걸로 덮으려는 지시가 있었다.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르겠고, 이런 과정이 이제 시경 캐백에 전달됐다. 근데 SBS는 유해 측근과 잘 아는 사이다. 그래서 송선미가 경찰에 소환되면 터뜨리려고 준비해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국 손성미에게 놀아났다. 이 사람 글은 송선미가 진짜 숨은 배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글입니다. 실제 유족이, 뭐 장자연 관련 유족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다 없는데, 아무튼 친척이 고발한 사인은 이 악덕 올리브 사장 방 씨는 당연히 있고, 근데 우리 지주 이 사람 좀 뭐 할 때 좀 심각했다 했고, 레인콘 뭐 이렇습니다. 자, 이 글은 송선미가 좀 주도했다, 이런 취지의 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글은 최근의 글입니다. 최근에 다른 어떤 블로그 글인데요. 이분의 그게 있으니까 이분 거를 밝혀야 되나? 이분의 티스토리 글인데, 하여튼 뭐 용서해 주겠죠. 하여튼 이분 이 저작권 있는 글입니다. 장자연은 이제 늦은 나이에 연예계 데뷔했고, 부모님 안 계시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언니와. 그래서 300만 원 정도의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콘텐츠에는 장서희, 이미숙, 최진실도 있었고, 심은하, 김남주 뭐 이런 사람을 배출한 뭐 그런 곳입니다. 그때 이제 김성우는 이제 이름이 뭐 존승인게 뭐 제이슨 김인가 뭐 이름 잘 모르겠고, 옛날에는 이제 이름이 스타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좀 쇼킹하네요. 민주당 3명 재벌들에게 성상납을 시킨 혐의로 홍콩으로 도망갔었습니다. 2002년에.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허지부지도 되면서 이제 김 대표가 김성훈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스타스 엔터테인먼트를 잘 봐둬야 됩니다. 여기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양반입니다. 관상도 뭐 그래 뭐 좀 얼굴 보고 평가하긴 좀 그렇지만, 이미 2002년도에 이 국회의원과 이런 사람을 성상납시킨 혐의로 홍콩으로 도망갔다는 점이, 그래서 이 티스토리의 글은 아까 그 송선미가 주범이다라는 거와는 반대로 김성훈 대표가 모든 게 잘못이다라는 관점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이건 최근 글입니다. 아까 제가 송선미가 책임이다라는 거는 2011년 글이고, 이 글은 최근 올해 2018년 글입니다. 게다가 김성훈 대표는 폭행으로 벌금을 7번이나 받은 전과자였다. 회사 직원들이 뭐 그만두기 일쑤였다네요. 그리고 뭐 최진실은 아시다시피 자살했고, 대부분 밑에 전속 계약 위반에는 소송도 많이 했고, 그다음 그 유명한 그 3층 오피스텔이죠. 1층에 와인바, 2층에 사무실, 3층에 그 변태 행위를 했던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그 변태 라운지는 욕실, 침실이 있고, 전기상 PD가 즐겨 찾았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이제 윤지호, 요번에 나왔던 윤지호 이런 사람한테도 술 접대를 강요했다. 근데 이제 장자연은 술자리 오래 머물러야 했다 이거죠. 이 양반 오래간만에 보는데 변양호입니다. 변양호 전 이제 저 모피아죠.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윤지호는 친구들한테 술집에서 일한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고, 장자연은 친하게 지내던 가수 김지윤 있죠. 자살한 사람. 김지윤 부인이 전화를 걸어서 도망 나오기도 했답니다. 술자리에서. 그러고 보니까 장자연 주변은 다 자살이네요. 그래서 장자연은 이제 정세호 PD, 김성훈 대표 태국으로 골프 여행 갔고, 그때 정세호 PD는 내 인생 황금기를 연출한 유명 드라마 감독이라네요. 다들 골프 못 쳐서 재미가 없다 하자 장자연은 친구 골프도 데리고 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내 인생 황금기에 장자연을 출연시켜 줄 것을 청탁하였으나 장자연이 오디션에 탈락했다네요. 사실은 장자연을 연기를 잘 못했겠죠. 자, 그 다음에 변양호, 조희천 이런 놈이 옵니다. 아이씨, 방 내가 고소할라. 조희천은 옛날에 조선일보 기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뭐 사모펀드,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상무 이런 거네요. 아 진짜 관상하고는. 그래서 조이천은 조선일보 출신이며 심지어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바도 있네요. 그런데 조이천이가 아마 장자연을 무릎에 앉히고 가슴 엉덩이 만졌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후배가 있는데 가슴 엉덩이 만졌다고 막 장자연이 막 울고 이랬잖아요. 그다음 장자연은 이제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박용훈 씨, 그래서 잠자리가 요구받는다. 박용훈은 방상훈의 동생입니다. 조선일보 대주주죠. 하여튼 조선일보 이것들이. 근데 그날 이제 엄마 제삿날인데 룸사롱으로 끌려간 거죠. 그때 누가 오느냐? 그 방상훈의 아들 방종호, 그때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뭐 술 먹고 있었다. TV조선 전무 있다 아닙니까? 방종호 이제 좀 사진 나옵니다. 이 사람 방용훈, 이 사람 방상훈의 동생이고, 이 사람은 방씨 일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장자연이가 술 취중을 들었는데 동서간 접대부로 착각할 정도로 장자연이 이제 험하게 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엄마 제사에도 못 갔다고 울었다고 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리브 나인의 고대화, 이제 올리브 나인, 그다음에 레인콤, 아이리버 제주사의 레인콤, 양덕준 대표 이런 사람에도 술 접대를 했다. 그래서 뭐 김성훈한테 돈이 맞는 건 기본이고, 김성훈이가 게이바에서 뭐 실수한 거 이런 거를 그 장자연이가 얘기했다가 뭐 끌려가서 두들 맞고 이랬답니다. 근데 장자연은 소속사를 옮기고 싶었으나 위약금 1억이 없었다. 이 부분도 뭐 저는 기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요 있네요. 방종호. 얼마 전에 이 양반 딸이 뭐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 재택근무하는 기사한테 뭐 쌍욕 해가지고 그때 이슈화 됐죠. 이 양반. 참. 자, 아무튼간에 계속 무명 생활하고 뭐 하여튼간에 생활고 겹쳤다. 그 다음 이제 화이트 진로, 화이트 진로 회장하고 이제 세부로 떠났고, 돈을 1,000만 원이니까 줬다 했는데 뭐 그건 잘 확인된 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무재 삼성전기 상무는 이부진 그겁니다. 남편입니다. 남편. 근데 장자연과 왜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을까요? 참네. 저거 마누라가 이부진인데. 자, 그 다음에 김성훈 대표가 정기상한테 돈을 6천만 원이나 상담한 끝에 꽃보다 남자에 캐스팅 됐다. 그런데 김성훈이가 호모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호모성이 강하니까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고, 근데 뭐 아무튼 이제 화제가 됐죠. 꽃보다 남자가. 이 양반 정기상입니다. 이 사람 좀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망 중이던 김성훈 대표가 뭐 영화 감독에 골프 접대 해달라 했대요. 또 장자연한테. 근데 장자연이가 거절하니까 차를 뭐 처분해버리고 뭐 이랬다죠. 그래서 이제 전속 해지하려 했는데 그때 김지윤 소속사인 무슨 엔터테인먼트 만나서 이적을 하려 했는데, 그러자 김성훈이 마약을 폭로하겠다. 뭐 장자연이 뭐 마약을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장자연이 주변에게 뭐 힘들다 이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훈이가 소문을 퍼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자연을 협박했습니다. 이때쯤 유장호가 이제 접근합니다. 그래서 유장호는 알다시피 이미숙 로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호야 인터테인먼트 만들어가지고 이미숙 손성미를 전속 계약 맺었고, 장자연과 친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송선미하고 김성훈은 서로 고소 상태고, 그 유장호는 바지 사장이다. 이건 확실히 맞는 것 같네요. 송선미 남편이 돈을 댔으니까. 근데 김성훈은 이미숙의 약점을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숙 여자가 호스트 바에 있는 일하는 애하고 무슨 그게 있었어요. 뭐 하여튼 썸씽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미숙이 꼼짝 못했지.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그러자 이제 장자연은 유장호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접대 폭로문을,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거죠. 이때 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장자연은 이제
결국 패닉에 빠지고 결국 뭐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숙 지시로 누구 좀 만나자 이랬는데 근데 장자연은 그날 이제 자살합니다. 꽃보다 남자도 못 보고 종영도 못 보고 그래서 이 양반이네요. 박문덕, 태국에서 장자연 부른 남자. 그래 쭉 그렇습니다. 근데 끝이 다 안 좋아. 김지윤은 자살했지요. 그 송선미 남편은 목에 칼 찔려 죽었지요. 방 사장은 투신 자살했고, 그 다음에 양덕주는 뇌출혈인데 아직 안 죽었고, 이무재 양반도 삼성가에 쫓겨났지요. 좀 쇼킹한 거는 정기상 PD 이 양반 꽃보다 남자 이 PD는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했다. 아무튼 자살 당했을 수도 있고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장자연 리스트인데 사진으로 보면 이게 작아서 안 보이지요. 전창근 PD라고 그 다음에 정세호 PD, 초록뱀 미디어 고문이네요. 그 다음에 신격호 다시다시피 롯데, 방송훈, 이 사람 방우영의 장남이네요. 하원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재영 이 사람도 아는 사람 모르겠고 중앙일보네요. 방상훈이야 지금 조선일보 사장인데, 그러니까 방상훈도 장자연하고 썸씽 있었으면 방우영 아들내미 방성훈하고도 썸씽이 있고, 이 무식이 뭐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삼촌하고 조카가 다 장재현과 썸씽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기가 차네. 고대화 SBS PD, 이웅열 코롱 사장입니다. 차에 챙겨 죽은 정기상 PD, 꽃보다 남자 PD, 송변준은 이 양반도 참 똘레도 대학 나왔네. 아무튼 드라마 제작하던 사람. 약간 음모론 같은 거 하나 읽겠습니다. 장자연 소속사가 컨텐츠죠, 컨텐츠. 근데 컨텐츠 대표가 김종승, 똑같은 사람입니다. 종승, 제이슨 킴, 김성훈 같은 사람. 근데 그 전신이 스타즈 엔터테인먼트인데 올리브 나일이랑 합병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스타즈일 때 최진실 자살, 정다빈 옥탑방 자살, 윤희 올리브 나인 자살, 장자연 자살. 그래서 아무튼 송선미하고 김성훈하고도 소송했고, 아무튼 여자 연예인들은 금방 소속사를 바꿨죠. 여기로 가면. 그래서 장자연이 노예 계약으로 힘들었다. 근데 유씨는 바람막이를 했다. 이건 하여튼 요 사람은 또 유씨를 유장호를 보호하지만 유장호도 또 송선미에게 이용당했다 이런 말도 있고 다 알 수 없어. 그래서 유장호는 직접 엔터를 차렸다. 근데 송선미 이미지군 따라갔는데 장자연은 계약 등에 걸리는 게 많았다. 유씨는 장자연 도와주고 싶지만 힘이 없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보험 문서를 받은 거죠. 이런 보험을 받았는데 장자연은 자살을 했다. 희한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겁니다. 약속 전에 자살을 선택했다. 그래서 유장호는 문서를 공개했다. 유씨 역시 자살 시도했으나 시도만 했네. 시도. 추가되는 내용인데 최진실은 장자연이 자살할 당시 몸담고 있던 소속사인 더 컨텐츠 전신인 스타즈 소속이었죠. 그래서 아까 김 대표, 아까 김종승, 제이슨 김, 그래서 해서 스타 직업 속에서 그래서 아무튼 엔터로 하고 2006년에 컨텐츠로 바꾸었다. 근데 정다빈도 스타즈 소속, 세도나 옮기고 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개월 만에.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김 사장은 장자연도 호야로 옮기고 난 뒤에 생을 마감. 윤희 이 양반도 컨텐츠라는 데 있다가
합병을 추진한 올리브 소속이었는데 올리브에서 아이디 머시기로 옮기면서 자살. 내 생각에는 김 머시기가 뭔가 자리를 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4명이 같은 곳에 있었다는 점, 뭔가 우리는 모르는 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이 장자연 편지는 일부가 조작으로 판명났습니다. 지금 볼 장자연의 편지의 일부는 조작으로 판명났습니다. 이 장자연의 편지는 좀 내관이면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괴벨스 버전입니다. 괴벨스는 99% 거짓말에 1% 진실을 섞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속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연이 편지를 만든 사람은 1% 진실에 99% 허위를 넣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일로 쏠리게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사이드, 이게 양쪽 사이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있는데, 전 또 다른 면을 보고 싶습니다. 뭐냐? 일명 그 안기부 애들이 주로 하던 배우입니다. 배우가 뭐냐? 액터죠, 액터. 옛날에 그 칼기 폭파했던 김현희 그 여자가 뭐 어떤 목욕탕에서 뭐 때밀다가 뭐 자백했다, 뭐 이런 식의 배우. 이 배우 만드는 게 우리 그 첩보원들의 주로 특징입니다.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배우가 누구냐면 왕진진인가는 왕진진인가 왕첸첸인가는 그 양반입니다. 뭐 전준우인가 전준수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그 요번에 그 거짓말로 그 낸시랭하고 결혼했다가 낸시랭 뭐 때를 해가지고 이혼 당한 남자인데, 강도 한 10년 넘게 감옥살이 했고, 할때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기가 그 전낙원 씨 맞습니까? 부산의 전설의 카지노 낙원 파라다이스 그 어원이잖아요. 그 전낙원 씨의 뭐 손자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뭐 중국의 무슨 갑부의 아들이다 뭐 이런 하여튼 헛소리 한 사람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허언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편지를 써서 제보를 했고, 결국 국가감정원에서 그 OK라는 글자하고 글자의 대부분이 장자연의 필체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편지 21통 정도가 거짓으로 조작으로 판명됐지요. 그래서 그 왕첸첸인가는 그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소설을 썼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시야가 지금 지배적인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왕첸첸은 배우다, 그냥 배우일 뿐이다. 실제 저는 편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감옥 내부에서 쓴 거는 도 있고, 감옥 내부에서 왕첸첸이 그 양반이 조작으로 쓴 것도 물론 있고, 일부는 진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연의 편지를 받은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자살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살해 당했을 수도 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 앞뒤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공개됐던 한 20통 정도는 정말 어떤 여자가 쓴 것 같지만, 나중에 나오는 한 후반부에 한 30통 정도의 편지는 그냥 누가 그냥 장난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저도 진실을 모르죠. 제가 뭐 형사가 아니니까. 형사라도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체국 소인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고, 하지만 일부 소인이 남아 있는 것은 서울의 어느 특정 우체국에서 계속 이걸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장자연하고 편지 내용 보면 이게 검열이 있기 때문에 실명을 쓰지 않고 예명을 썼다는 점,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장자연한테 답장을 쓸 때 장자연한테 보낸 게 아니고 어떤 특정인 여자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편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장첸첸인가 하는 사람이 괴벨스처럼 99% 거짓말에 1% 진실을 섞어서 우리의 눈을 속였느냐, 아니면 국정원 안기부에서 늘 하던 대로 배우를 한 명 썼는데 그 배우가 왕첸첸이냐. 그래서 그 배우를 쓰는 이유는 배우를 쓰므로 해서 사건을 호도하고 진실을 덮는데 배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김현희 사건 이런 것도 사실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부터 하는 편지는 대부분 진짜 누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남자가 이렇게 쓰기에는 좀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외부에 있는 또 다른 배우가 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어떤 다른 여자가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제일 확실한 거는 장재현이 2007년 활동해서 2009년에 자살했으니까 이 편지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왔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증명이 잘 안 됩니다. 소인 같은 거는 다 없애버리고 왕첸첸 그 사람이 편지에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가짜로 판명됐는데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죠. 뭐 있는 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김 사장은 김성훈입니다. 그 콘텐츠 사장이죠. 그래서 뭐 성상남 했다는 얘기가 좀 있고, 뭐 하여튼 감옥에 있는 오빠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감독한테 연기력 때문에 실제 잘리거든요. 섭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있는 거 그리고 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약간 소설이다, 누가 쓴 것 같다 이런 것 같고, 근데 글 쓴 내용을 보면 이런 문구나 이런 거 보면 또 여자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내용은 뭐 이게 진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 3층을 개조해서 그 3층에 욕실 같은 거 별실 만들어 가지고 뭐 변태지 된 거 맞거든요. 마약 먹고. 그래서 그 와인에 뭐 약을 탄다네요. 그 와인에 약을 탄데 그걸 먹으면 잠도 안 오고 뭐 이렇다네요. 마약은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래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금 읽어보시면. 뭐 그 김성훈 씨가 광고 회사 차리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 있고, 그 이거 보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소설인 것 같고, 왜냐하면 굉장히 소극적이라 경찰에 말하는 걸 두려워했다 하거든요, 실제. 그리고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도 이거 보면 좀 거짓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누가 지어낸 것 같기도 하고. 태국 여행은 그 하이트 진로 사장하고 간 겁니다. 뭐 화대로 1,000만 원 받았다는데 그 사건이 그거고. 그래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거 보면 실제 그때 있었던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언론 보도 보고 쓴 소설일 수도 있는데 아, 너무 이게 내용이 좀 진실과 가까우니까 그 사람이 이제 속는 거죠. 실제 장재현하고 안면식도 없다 하거든요. 실제 왕첸첸은 전라도 사람이고 전라도 고향도 아니고, 그리고 듀크 이 사람도 진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김지훈인가 자살한 사람, 그 사람하고도 진짜 친했거든요. 장자연의 그 영정 든 사람 김지훈, 아무튼 그 사람 이런 거 보면 완전 진실이고. 이제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런 내용 나오고. 그래서 이런 패턴 있죠. 이런 숫자 이 보면 편지 뭐 궁금하신 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실제 장자연이 글을 굉장히 못 씁니다. 이 좀 악필인데 이런 게 이 패턴 이게 그냥 정신병자 이 왕챙첸이 정신병이 있어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장자연이가 우울증 알았으니까 실제 우울 환자가 이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막 이상한 패턴 쓰고 알 수 없는 막 숫자를 적는 거는 실제로 장자연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상납하고 뭐 변태 같은 짓 많이 했겠죠. 뭐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래 뭐 마약 먹고 괴롭혔다 한단 말입니다. 그건 진짜 사실이거든요. 이 정답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정답인도 같은 소속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이것도 가짜인 것 같고 왜냐면 정답인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 장자연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때 PD, 감독 PD, 조선일보, IT 이것도 그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조선 IT. 네, 금융간부 이게 아마 그 좀 악질인데 무슨 은행이었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 사람 좀 이건 진짜 맞잖아요. 그 금융간부 그 윤지호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막 강제로 막 그랬고. 조선일보 회장 그래서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거 왕청천이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일부러 누가 보고 쓴 것 같은.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저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해결사 같은 사람인데 뭐 이 사람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아저씨한테 복수를 해다 뭐 이런 거. 근데 아무리 그 소설이라도 이래 약간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약간 아무래도 여자 같은데 여자가 쓸 수도 있죠. 물론 감옥 밖에서 여자가 이거 그냥 소설을 썼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진실입니다. 동생이 아무런 사고 없이 편지를 보관했다. 이런 거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편지가 실제 장자연과 왕첸첸 실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없어요. 감옥에도.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약간 거짓인 것 같기도 하고. 편지가 열려있는 상태다. 근데 동생은 그런 짓 할 거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 왕첸첸 무슨 공고 중퇴인데 왕첸첸하고 장자연이 같은 고향 친구는 또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또 거짓말 같기도 하고. 뭐 전화기도 안 가지고 다닌다.
이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해자들이죠. 가해자들. 이건 이미숙인데, 이미숙하고 송선미인데 김뭐뭐 선배라는 거 보니까 김 누군지 모르겠네요. 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삼청 접견장이 이 편지 쓰기 전에 이미 완성됐는데 여긴 자꾸 완성되면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작이다라는 거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 사실이잖아요. 1층 와인바에서 마약 먹고 3층에서 막 변태 행각했다. 이건 또 사실이고. 그래서 막 사실과 소설이 막 섞여 있는 듯.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진짜로 편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누구의 소설인 것 같기도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잘 모르겠네요. 그 태국의 그 화이트 진론가 그 사람이고 그 또 뭐 태국에 안 갈라 하니까 또 뭐 김성훈 사장이 또 장자연의 차를 뭐 없애버렸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편지 굉장히 많습니다. 60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제가 이게 보는 이거는 누가 봐도 여자가 쓴 글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위에 아저씨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이 진짜 있으면 이 사람이 양심 선언하면 좀 재밌을 건데 이런 사람이 도와줬다. 이게 왜 증으로 돼 있냐면 이게 옛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거기 때문에 이 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윤주호입니다. 윤주호는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자기도 나간다 했는데 자기는 결국 못 나갔지. 원래 좀 악필입니다. 악필. 진짜 유서 보면 굉장히 악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자 글씨로 장자연, 슈퍼토, 월드스타, 뭐 탤런트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실제 편지에 보면 이런 것도 다 조작인지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한번 원본 한번 보십시오. 편지 너무 길어서 뭐 이 정도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